2023년 8월 26일입니다. 이제 8월도 5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내일 좀 비가 오고 그러는데, 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더위는 30도 컷 넘는 정도는 이제 있을 것 같고, 남부지방 쪽에. 이제는 가을인 것 같아요. 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비 오고 9월 그나마 다행입니다. 물론 일본 놈들의 환경재앙, 환경범죄 때문에 걱정이지만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갖고 그들의 방류하는 이걸 막아내야 되겠죠. 30년 동안 방류한다는데 30년이란 말은 추상적인 거고 실제로는 지금 50년이 갈 수도 있고 100년이 갈 수도 있고 계속 폐로 안 시키고 한다는 그 의미니까 진짜 양심도 없는 놈들이죠. 실제로는. 자, 그건 그렇고 제가 모지리들의 치안 정책이라고 딱 모지리들이죠. 의경을 재도입하겠다. 근데 바로 하루 만에 어땠습니까? 급선에 없던 일로. 왜냐? 사실 그거는 대통령실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뭐라고 국무총리나 뭐 이 윤희근이가 그걸 하겠습니까? 결정을. 전적으로 이제 떠본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재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떠보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아. 여론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뭐 전방사단도 구성 못하는 인력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경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옛날에 의경을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고참들이 신참들을 폭력적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밀어넣다가 이 관리 문제, 뭐 이제 이 구타의 뭐 여러 가지 그 인적 관리 자체를 못 해왔죠. 결국은.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인력 문제 때문에 됐지만 핵심적인 거는요. 인력 관리는 못해요.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 자원을 가지고 치안을 한다는 건 그건 솔직히 독재 시대나 있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대가리도 없는 경찰 내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차라리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일반 경찰을 가지고 치안하는 게 더 쉽습니다. 제 뭐 고대 동기이기도 한 이양수 국민의힘 뭐 수석 대변인, 걔는 잘 모르죠. 무식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에도 전혀 모르는 애인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14,000인데 한 8,000 정도만 해도 좀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에라이 양수야. 모르면 입 다물어. 아무리 내가 네 동기라 하더라도 모르면서 떠들다가 이게 거의 2개여단, 3개여단급의 병력 자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전혀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는 인정을 하고 모르면 입 다물면 되는 거고 좀 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지, 양수야.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거는 병력 자원의 부족이 기본이지만은 병력 자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취약지구라는 거에
그럼 이렇게 순찰을 돌게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칼 들고 설치는 조선이나 최원정 같은 애들이 칼 들고 막 달려들면은 그 애들 어떡합니까? 걔들이 그러면 총을 써는 훈련을 했습니까? 아니면 방패 같은 그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었습니까? 걔들을 그 정도로 훈련할 정도면 일반 경찰을 훈련시키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의경 옷 입히고 그 금우복 입혀서 순찰하는 거예요. 방망이 들리고. 그런데 거기서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네? 다치고 찔려서 죽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모품으로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걔네들이 범죄자들이 안 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겉으로 봐서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의경 애들이니까 쟤네들 뭐 훈련도 안 받고 다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하면 쟤들 도망가고 뭐 휘두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런 치안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실제로 걔들이 칼 들고 저기 했을 때 의경 애들은 도망갈 거고 자기 몸 다칠까봐 피할 거고 그럼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있으나 마나 그러면은 반대로 걔들을 그러면은 이 그렇게 시위 진압 쪽으로 떼돌리고 시위 진압해는 기동대들을 일선 치안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문제된 게 시위 진압 쪽으로 안 쓴다는 거고 시위 진압 세다가 또 사고 나고 다치고 이런 거 또 결국은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양수야, 이게 핵심이야. 이 바보야. 왜 모질이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니? 이게 이제 참 모질이들이 이 국무총리도 그렇고 윤 청장도 그렇고 뭐 여기서 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는 쓱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나오고 당연히 사실 이 비판만 이면은 그래 원점으로 가지라고 하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제 거꾸로 나온 겁니다. 뭐라고 하면은 인력 재배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핵심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찰의 14만도 충분하다. 인력 재배치를 하면은 충분히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생각은 저랑 정반대인 거예요. 뭐냐?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해? 경찰은 그냥 검사들 수사 보조 인력이야. 그러니까 왜 수사 인력을 많이 뽑아갖고 1000명이나 수사를 해갖고 할 필요 없어. 그 수사 인력을 경비로 돌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죠. 경비 인력을 수사로 돌리고 지금 쓸데없이 경비가 되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 경비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백일당 같은 그런 데라든가 특히 청와대 경호 예전에 101단 경호 같은 걔네들은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다 빼고 그리고 이제 일선에 있는 그 경비 인력들 대폭 줄이고 그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지구대 쪽으로 뽑는 제가 이제 그런 쪽의 인력 재배치를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야,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하니? 그냥 그 검사들 보조 맞춤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정반대예요. 근데 웃긴 건 또 경찰이 몇 명인지도 얘네들은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이 참 돌대가리들이 그 모질이들 아닙니까? 도대체 경찰이 몇 명입니까?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몰라요, 얘네들이. 그냥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그럼 수사 인력을 빼서 말하자 국가수사본부의 중대범죄 수사과, 사이버 테러 수사과 같은 직접 수사부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직접 수사과를 폐지하면은 그러면 지금 있는 이른바 이제 엠버머 사건 같은 게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고소고발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실제로는 그걸 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니까. 그거 어쩌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과 같은 경우 그럼 결국 그 수사는 하지 말고 검찰로 가란 얘기예요. 그럼 검찰 애들 쪽으로 수사가 몰릴 텐데 감당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다시. 그러면 뭐 사실 그럼 그 검찰 수사관은 더 뽑자는 얘기가 나오겠죠. 검사를 더 뽑자는 얘기가 나오겠죠. 검찰 쪽으로. 근데 그럼 그게 맞습니까? 아니 맞다 하더라도 그래 좋아 그쪽으로 해. 그럼 그런 어떤 인력 재배치가 얘기가 나와야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얘기가 중대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 수사과 같은 형태의 직접 수사부서는 다 해체하고 없애고 그리고 뭐 이런 교통국, 외사국도 다 폐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지방청이나 경찰청 본청에 있는 인원을 상당수 쓸데없는 애들 뻔뻔히 노는 애들 경찰들 출신의 그 새파란 놈들 다 현장으로 다 빼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인원들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업무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빼는 거는 그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래도 지금에 있는 경찰청이나 지방청의 인력의 반 정도는 다 뽑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뽑아서 현장에 배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예방 대응부서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범죄형 대응부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업무 배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하지도 못하는 애들 갖다 하면은 결국은 또 얘네들이 야료를 부릴 거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왜 순경 경장 경사계급이 을 이제 안전빵으로 자동빵으로 올려줬는가에 대한 이유 그리고 현장에 왜 안 가려고 하는 이유 그거를 제대로 처우를 해주고 훈련을 시키고 거기 업무에 맞는 이걸 해주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찰청 놈들도 이제 모질이들도 그런 거죠. 아니 경기도 다 뛰고 있다 치안 공백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현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호도하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웃긴 소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윤희근이 그 말이 실토하는 게 맞는 게 14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길거리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정도다. 왜냐하면 이게 이거는 뭐냐면 이 교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14만이 일시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존재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럼 14만이 동시에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의 업무라고 하는 거는 낮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노동 관련법에 하면 하루에 8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럼 그걸로 보면은 3분의 1이 맞는 거예요. 그럼 14만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면은 대략 그리고 예비대 생각하면은 4만? 그러니까 예비대 생각하면 3만 5천, 4만 좀 안쪽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는 거죠. 한 4만 정도 운영하고 예비대 한 5천 정도 하면 14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일시에 거리로 딱 나갈 수 있는 인원이 4만 정도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3만 명이니까 실제로 그 인원은 지방청이나 경찰청에 있는 쓸모없는 애들, 그러니까 쓸모없는 과원으로 올라간 애들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그 업무 파악, 업무에 대한 파악을 통한 정확한 매뉴얼을 통해서 정확히 이 업무 배치를 하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갖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일선에서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의경을 하지 뭐 해다가
의경하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 대통령이, 이 자식이 지금, 경찰이 무슨 수사를 해? 수사 빌려고 빼라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됐다가, 아이고, 모질이, 윤익은, 부터 시작해서, 이 경찰 수뇌부놈들, 경무관 왕무궁화가 쪽팔리지도 않냐. 아이고, 이 등신들아. 아이고, 참, 대가리도 없고, 그냥 위만 용산만 바라보는 이 용산 바라기들. 그러고도 니들이 그것은 국민의 무슨 이걸, 아이고, 참, 기가 막히. 이게 쪽팔리지도 않은 게 쪽팔림도 없죠,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핵심에, 그럼 경찰국은 왜 세웠습니까? 예? 행안부에 경찰국은 왜 세웠습니까? 경찰국 역할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정작 역할을 해야 될 경찰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경찰위원회 있어요. 경찰위원회는 그냥 꼬다란 보릿자루가 되는 거예요. 하등 경찰 제도 발전위원회는 또 뭡니까? 정작 뭔가 일을 하고 해야 될 애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찰청 내에 이런 것을 해야 될 대가리들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경찰대 출신들 해는 애들 20대에 경감도 알고 30대에 경정도 알고 이제 자동방으로 아니면 안전으로 총경 달아갖고 안락한 삶을 하려고 하는 이 모질이들이 모여있는 경찰청 본청이나 서울지방청 이런 애들은 지들 유탄 맞을까봐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차피 너 지나갈 거다. 아이고, 한심한 인간들. 저런 것들 먹여 살리려고 이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 정작 현장에서는 일이 넘쳐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훈련을 못 받아갖고 이게 이렇게 써야 되니 저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하루 한 사람이 두 업무 막 하고, 이게 지금 이게 진짜 권위주의 독재 시대의 권위주의 경찰하고 똑같죠. 대가리는 커서 펑펑히 놀고 있고, 밑에 이제 손발들은 배우지도 못해. 근데 일은 떨어져. 시민들은 막 요구를 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게 뭐 하는 꼬락선입니까, 이게. 그러고도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안전치안 얘기 나오고, 그거 나오고, 그제 무슨 스모킹건 이런 거 나오고, 해서 수사 되게 지들이 되게 잘했다 막 떠들어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어떤 경찰의 이 수사 관련된 지들이 되게 수사 잘했다고 와서 자랑질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되게 인식에 갭이 있는 거를 지들이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런 한심한, 그러니까 이제 자랑질하고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서초경찰서 애들 참 기가 막히죠. 서초경찰서 애들 한강 사건, 손정민 사건에 이어서 서희초등학교 갑질 사건을 보세요. 이미 수사 신뢰를 잃었어요. 공권력에 의한 가해, 2차 가해. 아시다시피 손정민 사건에서 CCTV 초기에 그걸 없애버리고 엉망진창으로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 거고, 정보 공개 거부하고 황급히 종결하고 난리도 아니고 결국은 그런 서초경찰서 그런 애들의 이 부실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찰하고 잡지 못하고 처벌하지고 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또 서희초등학교 때 사건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사고를 치고 뭔가 잘못을 하는 애들을 엄벌하거나 아니면은 징계하지 않으면은 걔네들은 똑같은 일을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문제 제기하면 막 비난하고 역으로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아유, 한심한 인간들.
서초 애들. 제가 오죽하면 서초 애들 싹 갈아. 서초 애들만 그렇겠습니까? 무능한 애들이 더 설치는 그러면 결국은 경찰이 제대로 쓰겠습니까? 예? 그거 참 갑갑한 거죠. 뉴스원에 나온 건데, 저는 이 사건은 이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검찰로 넘겨진 형사들, 그들은 왜 킥스를 조작했나? 킥스가 뭐냐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에요. 이 공적인 기록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을까요? 2021년 불법 체류자 A씨에 대한 쌍방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그냥 사건을 흐지부지 한 거예요. 같은 팀이었던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때는 이제 계급이 낮아. 경감, 경위, 경장 담당 형사들이 그 당사자 A를 불러갖고 뭐 대지조사도 벌이고 뭐 체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귀가시켰는데 잠적했어요. 그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담당 팀장들이 이게 뭔가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수사가 잘못된 거죠. 도망갔으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아예 킥스의 그 기록, 이 사건 자체가 없는 것처럼 조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A씨의 신병, 쌍방폭행한 피의자죠. 용의자, 피의자죠. 법무부 출입국이나 외국인 정책본부에 통보하지도 않았어요. 어디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형사들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킥스에 문서 삭제를 한 혐의를 인정됐어요. 경찰도 그걸 수사를 했고 경기 북부경찰서에 수사 감찰을 했어요. 반부패 범죄 수사대에서. 그래서 여기 말하는 BCC라는 게 이제 경감 경위 애들이 이제 그 형사들을 송치를 했어요. 검찰로. 근데 문제는 당시에 경찰서의 감찰부서 애들이 취재인한테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 킥스 조작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 감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서초경찰서 애들 뭔가 잘못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에 징계를 했든 뭘 해야 되는데 아예 킥스 같은 국가의 공적인 기록 자체를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기록을 없애갖고 모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지방청에서 감찰을 해. 왜냐? 이미 언론에 났고 막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뒤늦게 뭐 이렇게 검찰로 송치한다, 수사해갖고. 명확한 거지. 그러니까 혐의는 명확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서로 봐주고 끌어주고 막 하다 보니까 이 무능한 애들이 무능한 애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고, 능력 있고 문제 제기하는 애들은 딴 데로 튕겨서 나가서 사실은 걔네들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무능한 애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그 기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한 기록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수한 거는 다 없애버리니까. 그런 놈들이 승진하니까 윗놈들이 이게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경찰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왜 경찰 욕하냐 그러는데, 아니 현실을 봐. 니네들이 이 개판을 하고 있는 걸 보라고. 예? 개판을 하고 있는 거 보라고. 그러고도 내 욕을 하냐? 웃긴 놈들이죠. 자, 지금 나오는 게 최윤종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윤종이요. 이놈이 총기 탈취 탈영병이었다고 하죠. 지금 언론에도 난 놈인데. 그리고 계속 혼자니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이 웃긴 게 몰려든 기자를 보고 송치하는데 와 하고 탄성을 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실제로 관종이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전혀 뭐 범죄에 이런 법에 대한 것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범죄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추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모범 범죄. 제 말이 딱 맞았지 않습니까? 아니, 제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해주는 말을 들으라고, 들어 처먹으라고, 제발 좀. 예? 이 최현정 이놈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분석을 해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마치 그런 분석도 안 하고 하니까 기록이 없는 거죠, 기록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좀 황당했던 게 이런 겁니다. 시사 저널에 오늘자 1767호 신림역 칼부림 사이코패스 조선에 대한 그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범죄심리분석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제가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현역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언론에서는 잘 이렇게 인터뷰를 안 합니다. 근데 요새 문제가 좀 있고 막 그러니까 인터뷰도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시사저널 1767호 8월 26일자 나온 기사 한번 보세요. 현역 프로파일러들을 인터뷰한 부분인데 다른 건 다 뭐 제가 한 거 거의 다 씁니다. 뭐 당연히 제가 여기서 일을 했고 얘네들의 선배니까 뭐 제가 한 말이 틀릴 리가 없는 거고 얘네들 여기에 사이코패스 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범죄분석팀의 프로파일러, 범죄심리분석관, 정확한 명칭입니다. 조선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직접 진행한 곳이 여기 서울청 범죄분석팀입니다. 제가 일했던 데고요. 여자 3명, 남자 1명, 4명이 프로파일러가 팀원인데 예전엔 6, 7, 8명까지 있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쭉 했는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사이코패스 검사 이런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말한 몇 번 말한 거니까 뭐 그거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이런 형태의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라고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그렇게 썼는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 불특정 다수 살상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현장 경찰관이 위해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적절히 탐문하고 검문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행동과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행동과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장소에 맞지 않는 행동과 예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자랑하시는 프로파일러님들, 방송에 나와서 그런 분들이 그 말했던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데이터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 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연구가 되지 않고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사실은 이런 것이 범죄가 나면은 바로바로 이 어떤 행동 분석에 대한 것이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외국의 연구가 그럼 얘네들은 뭘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한심하고 갑갑한 겁니다. 제가 계속 이들이 데이터 이걸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공개해서 뭔가 그냥 얘네들은 지금 터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파일링 분석한 거 자체만 가지고 축적해 놓은 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제3적으로 어떻게 공개해서 뭘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뭐가 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만 축적해 놓는, 데이터 축적도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는 겁니다.